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새롭게 돌아온 의정 토크쇼 MC 임평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가 아닌 경기도 의회 본 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뭔가 로봇 하나 나올 것 같은 웅장한 돔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군포시 최초 삼선 도의원이신 정윤경 도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삼손이요? 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네. 와,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 제가 처음에 삼선 도전할 때는 이 삼선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국민의힘의 2분,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4분, 와. 156명 중에서. 156. 와.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삼선이라는 위치가 예. 대단하게 이제 무거운 위치가 됐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삼선 하는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예. 지금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님들한테 이제 그렇죠. 잘 전달해주고 싶죠. 자, 의원님께서 이번 11대 의회에서 큰 정책을 2가지를 맡으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네. 그게 바로 의정 정책 추진단입니다. 여기에 공동 단장. 네. 어떤 기구입니까? 그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은 공약을 내신 것들을 갖다가 4년 동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 시장님이 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런데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특히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도의원에 도전하면서 내놨던 공약들을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혼자 다 쫓아다니면서 집행부를 찾아다니면서 예. 이걸 해결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게 도의원들이 몫인데 혼자서 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우리가 좀 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차원에서 이 의정정책 추진단을 만들게 됐던 거거든요. 처음에 출마하실 때 내놨던 공약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책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공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내놨던 정책들을 제안했던 제안들을 저희가 좀 추려서 모아가지고 모아서 돌출시킨 게 4,100억 원의 정책이 모아졌고 그걸 또 합축시켜가지고서 한 120여 건 정도를 이제 함축시켜서 경기도와 도청과 교육청의 집행부들과 실국의 29개 실국 정책 정담회를 했어요. 정책 정담회. 네. 전국 최초 사례거든요. 이게요? 네, 그래서 그 8분이 모여서 집행부와 같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건지 이 방향 잡는 것부터 사실 처음엔 많이 어려웠죠. 근데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네. 이제 시군을 돌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첫 번째 시군 돌면서 이번 방법에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다음 시군에 갈 때는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진행해 나가서 지금은 완전히 뭐 체계가 딱 잡혀. 네, 체계가 잡혔고 의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의원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직접 그 공무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간담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시의원을 하시다가 도의원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좀 꽤 되셔요. 예. 이제 그분들은 내가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잘 된다고 그냥 뭐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정책 정담에 들어가면 질문이 더 많으세요. 그래요? 더 또 잘하니까. 예. 이게 혹시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좀 하고 경기도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예, 벤치마킹 하러 오시고 경상도나 이런 데서 올라오셔가지고 벤치마킹 해가고 있고요. 예. 경기도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사업이 다 있는지 잘 모르고 네네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내 소관 상임위의 사업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슈가 돼서 아주 커다란 사업 뭐 청년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 외에는 이제 소소한 것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돼도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 것으로 흡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책 자료집에는 엑기스
완전 엑기스 한 의원님당 5개의 정책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예, 예. 엑기스 제안 사업들만 모아놓은 정책,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이 정책 자료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의원님께서 그걸 한번 보시더니 예. 대박! 와. 카톡을 왔어요. 의원님, 이거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그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거 초선 의원님들께서 참 많이 활용하시면 지역에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들 나눈 적이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공동당장으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 그 책자가 뭐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네. 저건가요? 네. 어느 분이 뭐 갖고 나오시는데요? 네, 우리 정책지원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정책지원관님. 의원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의원님 우선 저희 그 경기도에서 네. 가장 일 열심히 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사전 멘트 준비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죠. 엄청 두껍죠. 이런 거를 초선 의원들이 딱 보고서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너무 효과적이죠. 저희 그렇죠, 때는 그렇죠. 없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예결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그 속에 들어가면은 경기도의 사업을 모든 사업,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책 속을 딱 들여다보면 여기에 경기도의 교육청의 엑기스 사업이 다 들어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 보시면 뭐 공부 엄청 되시죠. 거의 뭐 일의 효율성을 그냥 완전히 네. 높이는. 예, 예. 그리고 의원님이 하신 거네요. 같이 한 거죠. 의원님이 하신 걸로. 어쨌든 책 무겁습니다. 네. 내려놓으시죠. 이 의정정책추진단 이야기하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질문도 한번 넘어갈게요. 지난 5분 발언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 구단체장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 아쉽다. 소통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부시장님으로 내려가시면 네. 도에서 이제 부군수로 이렇게 오시면 시 의원님들하고 시의 이제 시장님하고 거진 이제 소통을 많이 하세요. 네. 네. 도에서 있을 때 이제 국장님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 부시장님으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네. 국장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잘 얼굴 봤죠, 자주 그때는. 봤는데 쉽게, 예. 시에 내려왔으면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 보기가 힘들다. 왜 안 보여주시나요? 근데 이제 부시장님들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 이제 보통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돌면서 느낀 게 그건 거예요. 부시장님들이 국장님을 하시고 이제 거진 정년이 다 그렇죠, 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되시는 분들이 경지에 올랐을 때 부시장으로 내려가시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끝내고 그만 공직 생활을 끝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도의원님들 얼굴 다시 안 보니까 시의원님들하고는 잘 소통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특조금 같은 거를 가지고 갔을 때 내려보냈을 때 네네네.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이게 서로 보고받고 이러고 싶은데 심지어는 내가 예산 갖다 줘가지고서 오늘 무슨 기공식을 한다. 그런데 도의원도 안 부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이제 다니면서 의원님들하고 이제 그 시군 정책 정담회 할 때 네. 거짓 나와요. 그 불만들이. 그래요? 네, 그 불만들이 부시장님한테 좀 이것 좀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가 네네네. 거짓 나오시더라고요. 자, 31개 시군 부부 단체장님들 이제 정리 얼마나 나오셨다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시민들 위해서.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얘기가 네네. 앞으로 부시장님으로 나가실 국장님들은 예. 최소 네. 다시 도에 들어와서 2년 정도는 근무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보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지. 예, 예.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부장님들 긴장하시겠네요. 아이고 시민들 위해서라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아유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지금 이제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그런 것도 역시 의정정책추진단의 네. 큰 몫이었다. 역할이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하실 일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을 순회를 했고요. 2개 남았네요. 네, 아직 못한 데가 있어서 네. 이제 거기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 저희가 정책 정담회를 통해서 내놨던 정책들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졌고 완료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풀어만 놓고 가서는 안 되고 마무리까지 저희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정담에서 또 나왔던 정책 제안들이 잘 마무리됐는지를 최종 점검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시군에서 나왔던 제안들
아주 훌륭한 제안도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양에 갔는데 이채명 도의원께서 네.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예. 정책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르신 쉼터 얘기는 들었는데 어르신 놀이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뭔가 신나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어린이 놀이터 가면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이제는 이제 네. 실보 세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노실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대단히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채명 의원님께서 예. 그거를 잘 제안을 하시면 토론회를 통해 갖고 좀 만드시면은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네. 보좌해드리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네요. 네네. 인상 깊은. 네. 좀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 또 최종 그렇죠. 점검하는 것도 이 추진할 때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님들은 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3선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나오죠. 예,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가 나와요. 오. 예, 그래서 딱 듣고 이거는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의에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 또 이채명 의원님 또 힘을 받아서 예, 그렇죠. 또 지역 가서 또 열심히 네, 네. 이거 하겠다. 네. 이게 막 민주주의죠. 자, 의회 정책 추진도 잘 이끌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의회 특별위원회입니다. 의정 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 간행물 편찬위원회였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소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간행물이 많는데 네. 지금은 의회를 홍보하는 게 소식지 외에도 백서도 있고 SNS 홍보도 있고 뭐 웹드라마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의정홍보위원회로 좀 이걸 바꿔가지고 좀 폭을 넓히면 좋지 않겠는가. 네네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정홍보위원회라는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네. 조례 안에서 이제 그 범위도 확대하고 이렇게 좀 지금 시대에 맞게끔 바꿨죠. 이걸 책으로 또 SNS로도 많이 홍보를 해야 경기도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도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저도 뭐 의정 토크쇼 MC로서 경기도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경기도민 MC입니다 하고 다 다니거든요. 네, 맞죠. 예. 뭐 20년 차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의원님 개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의원님 관련 기사들을 쫙 보니까 최근 1년간 보도 자료면 무려 100건이 넘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의원님들과 비교해봤더니 다른 의원님들은 뭐 20건, 많은 분들이 30건이에요. 의원님은 100건이에요. 1년, 최근 1년. 100건! 그리고 우리 아까 정책지원관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저분이 웃는 게 아니에요. 저거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건의 보도 자료가 나올 정도면은 엄청난 그 민원 해결과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보다는 지금 잠 수면 부족으로 수면 부족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면 검사까지 할 정도로 예. 아이고. 수면의 질이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 디스크 수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1년 좀 부지런을 좀 안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찾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지역에서 보고 싶으면. 올해부터는 또 열심히 네. 뛰어다니려고. 좋아하셨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맞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11대 의회에서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성 아이 교육 분야, 그렇죠? 제가 10대 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10대 교육기획위원장 맡으셨잖아요. 네. 그때 일도 많이 하셨어요. 여전히 교육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네. 제가 이제 10대 때 교육기획위원장 할 때 또 감심 분야가 평생교육 분야였어요. 평생교육. 네. 근데 평생교육은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11대 들어오면서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로 오니까 이 이제 교육이 연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졌던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싶었던 조례라든가 뭐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봤던 것들을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교육은 계속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학교 안에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교육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교육복지사는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한 이제 정식 공무원이에요. 네. 이제 학교사회복지사는 그 교육복지사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사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떠나서 정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소득은 괜찮지만 자녀 둘 중에서 한 명은 장애를 겪고 있고 한 명은 할 때 아무래도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한테 자녀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장애를 겪지 않는 학생은 아무래도 부모의 도움, 손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 장애를 겪고 있는 학부형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교사회복지사가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곳에 네. 그 학생들의 학교 폭력도 많이 줄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막 지금 선생님들은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그 교육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뭐 가정 방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는 못 하시거든요. 교육의 양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사회복지사가 이제 그런 역할까지 해요. 막 집까지 찾아가서 예. 가정의 환경이 어떻고 이 학생이 그러니까 아이를 그 학교에 왔을 때 잘 보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불만을 없애주니까 예.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생길 그렇네요. 시간이 없는 거죠. 선생님한테 나 잘 보여야 되는데 선생님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예. 맞네요. 그래서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예. 이래서 그런 이제 교육적인 교감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감들을 그 학교사회복지사님께 많이 해주셔서 그런 아주 좋은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일부 있어요. 없어질 제도를 경기도에서 살려냈다. 네. 그것도 내리 삼선님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님들은 예.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풀어야 그렇지, 잘 될지를 모르겠죠. 방법 그러니까 말은 꺼내셨는데 마무리 지으시기까지는 이제 뒷심이 좀 부족하시고 네네네. 저는 이제 삼선하다 보니까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이제 11대 의회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죠. 이제 시작되죠. 네. 앞으로 또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 많으실 것 같은데 계획 살짝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어요. 사실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그런 사업도 만들었듯이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경력 단절을 경기도에서부터 한번 경력 보유 여성으로 왜냐면 단절을 딱 해버리니까는 어감이 안 좋아요. 네, 어감이 안 네,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이미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중에 가장 그 큰 이유가 가정 활동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아이 돌본다든가. 케어하고 예. 그러려고. 가장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도 노동이거든요. 네네네. 가사 노동. 저는 이제 그래서 가사 노동에 대단히 많은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뭐 집에서도 가사 일 하는 분들 그 도우미 불러가지고 돈 들이잖아요. 이거 노동인 거예요. 네네. 이것도. 근데 엄마들이 하는 일은 사실 노동으로 안 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 보는 일을 노동으로 안 치니까 이게 내가 경력이 단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도 돌봄 노동으로 보고서 우리가 보육 경력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경기도의 산하기관, 특별히 또 관련된 부서, 네.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네. 뭐 사회복지 서비스원이라든가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아이돌봄을 하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예. 그 경력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경력 인정. 공무원들은 지금 해주고 있어요.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 경력 해주듯이 예. 돌봄도 역시 인정해준다. 네, 근데 경력을. 아니 공무원들은 그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스 인정이 되고 있는데. 부럽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산하기관, 경기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한번 네네네. 도지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제안을 했고. 현재 제한 상태입니다. 예,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조례도 지금 돌봄 노동에 대한 조례도 인정하는 조례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 활동하시면서 여성에 관련된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보유 여성들의 혜택까지 한번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네. 인구 소멸 시대에서 그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여성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끌어내기도 하고 네네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죠. 인구도 증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를 해줘야지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다. 아유, 중요한 예. 이야기입니다. 예. 또 아기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집안일도 중요하고 집안일 그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네. 예,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도 티가 안 나요. 이거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경기도가 점점 그래서 남성들의 육아도 예. 많이 남성 육아를 또 지원하는 조례도 저희 네. 상임위에서 네. 별도로 또 예, 남성이 육아를 하게 되면 네. 지원해주는 그것도 있고. 예,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번에 조례 발의도 해놨거든요. 저희 예. 상임위에서. 그래서 하여간 도의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도가 지원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조례를 통해서 또 예산을 그렇죠, 확보하고 그렇죠. 예, 또 집행부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고 큰 그림을 또 그려주는 네. 역할을 하고 계시다.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의원님의 개인 행복은 근데 이제 행복하시죠? 예, 행복해요. 중요한 게 제가 디스크 수술도 하고 막 너무 예. 힘들게 했는데 너무 활동을 열심히 예, 하시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30일기 시군을 또 돌아다녀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닐 뭐 파주 같은 데 가면은 가는데 2시간. 아, 그럼요. 예, 정담에 한 2시간 하고 네. 또 돌아오는데 2시간. 하루 가고. 하루가 다 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겁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디스크 수술해서 차 타고 1시간 이상 막 가면은 허리가 너무 아픈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도 네. 이 즐거움이 어느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또 이게 또 즐겁군요. 네. 아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또 작은 민원 하나라도 예. 아주 작은 건 사소한 민원인데도 해결을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분들이 행복해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도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더 많은 행복을 받으니까. 오늘 군포 얘기를 못했네요. 우리 또 군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의원이 많으세요. 네. 자, 군포. 갑자기 이행시 들어갑니다. 군포에는 깜짝이야. 군포에는 포도대장 같은 정유경이 있습니다. 포도되지 않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 민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미연 해결해 주는 네. 거야. 아저씨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포도장 한번 나와서 옛날에 그 몽둥이 미연 해결사. 군포에는 포도대장 정유경이 있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삼선 도의원으로서 제가 그동안 삼선하는 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지만 이 힘든 시기를 속에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찾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이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경기도의회에서 발로 뛰고 더 듣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안팎에서 경기도의회 정책도 발굴해내시고 경기도의회도 많은 홍보하시고 또 군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정윤경 의원님 앞으로도 활동 제가 또 응원하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